뭐 영어는 익히 잘 아시죠? 예, 영어는 이제 1등급 비율 자체가 올해 굉장히 낮아서 4.71%밖에 안 됐다. 그리고 2등급도 18.17%여서 여기 21%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거고 여기에 이제 18.67%보다 또 적다. 근데 뭐 누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적죠. 여기 26.5%, 여기 27.89%, 여기 22.88%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적어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네 가지가 지금 이제 최대 변수인 2025의 최대 변수인 수능에 있어서 저 네 가지를 생각을 하시는 게 되게 필요하다. 저 네 가지를 생각하시는 게 되게 필요하고, 그러니까 시간의 압박을 견디는 게 필요하고, 탐구학습의 완성도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이제 2025학년도에 수능을 봐야 되는 상황이면 저 탐구학습의 완성도를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 거. 그 다음에 영어학습에 대한 자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유영화의 장점과 한계를 인식하는 것이 필요한데 좀 어렵긴 하지만 저렇게 네 가지, 저 네 가지를 굉장히 잘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한테 설명하면서 싸우실 것 같으면은 그냥 애 기분 좋을 때 입금을 보여주세요. 아이한테 보여주시고 저 네 가지가 올해 수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그래서 탐구학습의 완성도라는 건 좀 전에 말했던 대로 한 문제의 중요성이 아니라 1점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부분이 초점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영어학습이 겨울 안에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올라야 되는 것이 핵심이다. 영어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야 된다라는 거.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모의고사 때 1등급이 93, 그 다음에 모의고사 때 2등급이 85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1등급은 93, 2등급은 85라는 요 점수로 모의고사 때 나와야 됩니다. 모의고사 때 저게 나와야 되니까 저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93, 85라는 저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저걸 기억하셔야 되니까 그걸 잘 염두에 두시고 전체적인 틀에서 이거를 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리고 그러면 이제 시간의 압박을 견딘다는 것과 유형화의 장점과 한계를 인식한다는 것이 무엇냐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을 가지고 보면은 기출과 실무를 풀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유형화를 많이 하게 돼요. 유형화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유형화를 하는 거는 일정 점수 이상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유형화가 맞아요. 다시요. 일정 점수 이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형화가 맞다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는 유형화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유형화를 하는 게 맞는데 그 유형화를 뭐에 초점을 맞춰서 왜냐면 일단 점수를 확보하는 게 핵심이니까. 그 유형화를 어디에 맞춰야 되냐? 쉽다고 착각하는 문제, 그리고 실수하는 문제, 찍어서 맞힌 문제들을 유형화를 통해서 점수를 확보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되셨죠? 그러니까 유형화라는 것이 무용지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형화라는 게 필요해요. 유형화라는 게 필요해서 그 유형화를 통해서 일정한 수준 이상의 점수를 확보하는 거, 이제 그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할 때 우리가 쉽다고 착각하는 문제거나 실수하는 문제, 그리고 찍어서 맞힌 문제들을 중심적으로 점수를 확보하는 거를 최우선적인 요소로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실력에 따라 다르지만 그 점수대에서 그 부분들을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빠르고 정확하게, 그러니까 빠르고 한 번에 정확하게 푸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돼야 된다. 학습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생각을 해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과 함께 개념과 문제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개념을 언제까지 끝내고
문제를 언제부터 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개념 공부를 하고 문제를 통해 점검을 하고 문제를 통해서 부족한 개념을 다시 개념 공부를 하고 그 개념 공부를 했으면 다시 문제를 풀고 이게 왔다 갔다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개념을 언제까지 해야 돼요? 개념 수능 시험 보기 전까지 해야죠. 그러니까 그 개념을 하고 문제를 풀고 다시 문제를 푼 걸 갖고 다시 개념 공부를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를 해야 되는 것이 핵심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무자르지 잘라서 언제까지는 개념하고 언제부터는 문제 풀고 이렇게 하니까 학습이라는 것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방식으로 가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안다는 거는 굉장히 추상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안다 모른다라는 걸 누군가한테 증명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추상적이어서. 그러니까 안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문제를 푸는 거죠. 근데 문제를 풀다 보니 모르는 게 나왔어. 그럼 그 모르는 거를 갖고 개념 공부를 다시 해야 되는 거지. 그 개념 공부를 하고 다시 문제를 풀어서 그런가 안 그런가 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거는 우리가 안다 모른다라는 그 추상적 개념을 구체화해서 문제로 구체화를 하는 거예요. 그 문제로 구체화를 해서 그 문제를 푼 다음에 모르는 게 생겼으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형화의 한계에 빠지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런 개념을 끝내고 문제의 유형은 따로 놓고 문제를 푸는 거에만 매몰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결과적으로는 저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학습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생각을 되게 잘 하셔야 됩니다. 기왕에 오래 들으셨으니까 그냥 이 얘기 하나 할게요, 제가. 중위권하고 상위권하고 공부하는 방법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중위권하고 상위권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위권하고 상위권하고 공부하는 방법이 같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다를 거라고 생각하세요? 중위권과 상위권의 공부의 가장 큰 차이는, 제가 보는 가장 큰 차이는, 중위권은요 틀리는 문제만 하고요 상위권은 맞힌 문제도 해요. 그러니까 맞힌 문제의 선택지도 공부를 해요. 그게 다르죠. 그러니까 중위권은 틀린 문제만 하고 상위권은 맞힌 문제도 해요. 맞힌 문제 선택지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중위권인데 우리가 보고 상위권은 맞힌 문제의 선택지도 공부한대. 맞힌 문제의 선택지도 공부하니까 너도 상위권이 돼야 되니까 맞힌 문제의 선택지도 공부를 해. 그렇게 한다고 우리 애가 상위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위권이 틀린 문제를 공부를 하고 상위권이 맞힌 문제도 공부를 하는 거는요. 공부하는 시간이 동일하게 주어진 상태에서 그 같은 상태에서 중위권은 틀리는 것만 해도 시간이 다 가는 거고요. 상위권은 틀리는 걸 하고 시간이 남기 때문에. 왜냐하면 덜 틀리니까 상위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위권의 공부를 해서 상위권이 되는 게 아니라요. 덜 틀려서 상위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덜 틀려서 상위권이 되고 상위권이 돼서 틀린 걸 하고 났더니 공부를 할 시간은 남았는데 틀린 건 다 했으니 이제 맞힌 문제에 내가 잘 모르는 선택지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 애의 지금 현재 상황에 맞는 수업과 지금 현재 상황에 맞는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상위권의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애가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를 더 많이 맞춰서 그 많이 맞춘 걸 통해서 학습할 시간을 확보하게 도와주는 게 핵심인 거라고요. 상위권이 많은 곳에 보내는 게 핵심이 아니라 우리 애가 상위권이 안 되지 않는다고요. 우리 애가 상위권 아이들이 많이 듣는 수업을 들어야 상위권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아이가 지금 맞힐 수 있는 거에서 몇 문제를 더 맞춰야 상위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거란 말이에요. 그게 되면 유형화를 극복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이제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 문제를 이런 형태의 문제는 이 방식으로 푸는 건데 그럼 이 방식으로 풀고 만약 똑같은 개념을 다른 걸로 물어보면 어떻게 하냐? 다른 걸로 물어보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유형화를 극복하는 거예요. 즉 답을 내는 공부가 유형화에 해당한다면 그 답을 내는 공부에서 증명과 설명을 할 수 있는 공부로 가야 유형화를 극복할 수 있는 건데 그걸 하려면 일단 점수를 확보하는 게 먼저여야 된다. 그 점수를 확보하지 못하면 저기까지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성적으로 기출을 푸는 것이 아니라 기출을 풀고 채점하고 이렇게 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출을 분석하는 것까지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기출을 분석해서 나의 것으로 만드는 걸로 가야 되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을 잘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 676화랑 677화에 기출에 대해서 많은 애들이 그 졸업한 많은 애들이 써놓은 그 영상 찍어놓고 막 이런 거를 모아놓으신 게 있거든요. 저거를 꼭 아이들이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